자,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은 1년 전 구입한 전기차가 함께합니다.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연료비 절감이 차량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16,000 탔거든요. 1년 안 됐는데 1,000 이상 탔네요, 한 달에. 체감상 20 안 되는 것 같아요. LPG도 제가 되게 자주 어쨌든 차를 그때도 탔으니까 한 달에 한 느낌상 40 이상 들었던 것 같거든요. 국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함께 충전 시설이 점차 확충되면서 10만 대도 안 되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년 만에 7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에선 판매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 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즘 이전의 전기차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과속 내지는 이제 과대 판매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 이슈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과속을 한 거고, 그게 화재라든지 기타 이슈 때문에 좀 이제 급격하게 급제동이 걸린 거였고요.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8월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수십 대가 불타고 수백 대가 그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부정적 인식이 커졌습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결과 전기차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3년 전 조사보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기상조이거나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뭐 화재 이슈도 좀 있어서 겁도 나기도 하고 해서. 이 년 전 배터리 성능이 좋다는 얘기에 벤츠 전기차를 구입한 이모 씨. 하지만 지난해 같은 차종의 전기차에 불이 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사고 터진 다음에는 한 일주일, 한 달 가까이는 가다가 한 번씩 깼어요. 내 차 타고 있나? 약간 갑자기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씨 등 벤츠 전기차 운전자 50명 정도가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배터리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벤츠 코리아 측은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재 비율로 보면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보다 오히려 적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판단해도 일반 휘발유나 디젤차에서 불이 날 확률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는. 전기차에서 화재의 위험이 가장 큰 것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한 팩에 담긴 전력량은 한 대당 30에서 60kWh. 휴대전화 배터리 3,000개에서 6,000개 정도 규모로 배터리 전체로 불이 번지게 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올리면서 화염이나 화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배터리 팩을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어떤 우수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화재 이후 직접 배터리 안전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며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전 시험들을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라는 것을 인증하는,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면 그런 인증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보다 비싼 가격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입니다. 반 가까이 줄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원체 비싸가지고 저도 그 정도 가까이 주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결정을 한 거지 비싸긴 하더라고.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받는 보조금. 하지만 이 보조금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2017년 최대 1,400만 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은 올해 최대 600만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턴 주행거리와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액수가 크게 차이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성과 가격이에요. 같은 동급의 차들에 비해서 전기차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예, 물론 유지비가 싸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 유지비보다는 초기 구입 비용이 전기차가 한 20-30%는 비싸긴 해요. 보조금이 더군다나 없어진다면 더 커지거든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점차 줄고 전기 충전 요금이 오르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기차 충전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당장은 지금 전기차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게 하는 비유는 경제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더 걱정이죠. 그 아파트 주차장만 봐도 이제 그 충전소 있는데 주차하시는 분, 그냥 내연기관인데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전을 못하면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전기차 구매의 또 다른 고민 요소는 충전과 주행거리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의 경우 완전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는 4에서 500km. 최대 주행거리가 500km 정도인 국산 전기차의 경우 100에서 200kW의 급속 충전기에선 30분 정도, 3에서 7kW의 완속 충전기에선 하룻밤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제가 출퇴근용으로 많이 써서 배터리 충전해야 되면 이제 집에 와서 그냥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뽑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고 말합니다. 전국에 비치된 충전기는 41만 대가량, 전기차 2대당 1개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급속 충전소. 전기차 운전자들의 선호에도 전체 충전기의 약 10% 정도에 그칩니다. 완속도 뭐 이용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뭐 친구 집 가거나 뭐 어디 이제 그런 집에 가면은 이런 아파트는 급속이 잘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충전소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염려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기차 등록 비율에 비하면 지방의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충전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명절이나 연휴 등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릴 경우 충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화물차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을 때가 있는데 없으면 그 다음 휴게소로 뭐 옮기긴 하지만은 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작년 3월에 일단 1차 ICCU 리콜이 일단 국산 전기차를 타는 정수현 씨는 지난해 2차례 리콜을 받았습니다. 네. 통합 충전 제어 장치 결함 때문에 계기판과 비상 등 히터 등 각종 장치를 움직이는 저전압 배터리에 충전이 안 돼 주행 중 속도가 제한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상은 없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받았고 일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리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삐비비비비 하면서 속도가 줄어요. 옆에 차들이 이렇게 쌩쌩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옆에 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속도가 줄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계속 엑셀을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급하게 바꿔서 갓길로 일단 세워놨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소용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몰랐다면 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김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초 신차를 출고한 박일락 씨도 리콜을 받고 난 뒤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제대로 부팅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현대차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며 주행이나 차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전압 배터리 충전 기능의 온도와 전압 등을 최적화하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연 기관차보다 먼저 발명됐지만 상용화된 기관은 훨씬 짧은 전기차. 그렇다 보니 기업이 먼저 결함을 발견해 고쳐주는 리콜도 증가세입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 Y에 대해 대규모 시정 조치를 했고 BMW도 지난해 전기차 모델 미니 쿠퍼에 대해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리콜은 119건, 전체 자동차 리콜의 30%를 넘었습니다. 리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동화로 가는 약간의 뭐 이제 애로사항 내지는 이제 뭐 필드에서 경험을 축적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차에는 기본 기술적인 결함들이나 초기 문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아니면 기업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구나. 보증 기간이 지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안심 전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누적 등록 전기차는 70만 대가량,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4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넘어 대중화로 나가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전기차가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진검승부를 할 것이다. 실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살아남고 그걸 구매하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실제적인 소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성호 씨와 서울 씨. 오늘은 새 차를 인도받는 날입니다. 나를 깨우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차와 만나는 순간 와, 예쁘다. 아직은 낯선 전기차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중자만 70. 이건 100%라는 게 좋다고 했거든. 기분 좋은 긴장감과 함께 처음 페달을 밟는 순간 간다. 와, 갑니다. 사랑인가 봐. 널 향한 마음은 사랑이었나 봐. 안전하다는 것도 좀 많이 찾아봐서 알고 있었고 주유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아직까지는 적게 든다고 생각해서 전기차와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신혼도 시작이고 이 차도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 새로운 시작이고 아직 첫 차 이제 끌고 왔으니까 이 친구도 키로수가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이 친구도 저희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